선생님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지금 1년 조금 넘게 이제 저희 집 2년인가요? 3년 다 돼가네. 네, 곧 3년 다 돼가는 저희 제갓집이에요. 근데 오늘 왜 출연하신 거예요? 감사함을 뜻하고자 오늘 점수 나오신다고? 예. 모자이크 안 하시고? 네. 아버님 네 하셨어요 방금. 모자이크 아닙니다. 모자이크 처리 제발 부탁해요.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어떤 그렇게 큰 도움 받으셨는지. 도움 정말 많이 받았죠. 나 정말 생각 없이 왔다가 예. 진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왔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고 들어온 건데 그게 3년 전? 예. 저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라고 그냥 물어보려고 왔다가 뜬금없이 뭐 저희 애가 뭐 정말 뭐 상문에 끼고 애들 죄다 상문에 끼고 또 신랑도 사고 치고 안 하던 사고도 막 치고 그러다가 시댁에까지 들어가게 됐고 아니나 다를까 큰애가 말문도 막히고 몇 살이었는데요? 그때가 5살? 6살? 말을 잘 하다가 갑자기 말을 아니 못해요. 애초부터 아예 말을 못했다고요? 아예 그러니까 걔가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상문을 타고 태어나서 애가 정말 뭐 옹알이도 안 하고 너무 순해가지고 나는 그냥 대충 그냥 순하게 자라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상문이었던 거지. 근데 그래서 상문을 타고 태어났는데 둘째까지 상문을 타고 태어난 거고 그러면서 시댁에 들어가서 이제 5년 정도를 살면서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또 말문이 막히다 보니까 뭐 언어 치료 해보는 거 다 해보고 다 해봤는데도 돈만 깨지고 뭐 되는 것도 안 되고 막말로 이제 시댁에 들어와서 살았을 때는 정말 살려고 돈이라도 모아서 이제 여태까지 이제 사고 친 거 수습 다 끝나고 이제 돈을 모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덜 힘들어질 것 같은데 5년이 지나도 이게 풀리지를 않으니까는 어떻게 알게 돼서 여기 찾아왔고 그래서 저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합니까? 라고 시작해서 여태까지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신도분 인생 중에서 그때가 제일 힘들 때였어요? 그쵸, 제일 힘들 때였죠. 이제 근데 그 힘든 와중에 내가 또 애기를 하나 더 낳으라 그랬죠? 그것도 아직 대를 이을 아들을 저보고 정말 와서 어떻게 하면 이게 풀릴까요? 라고 했더니 아들 딱 한마디가 그럼 딸만 원래 둘만 있었거든요. 딸만 둘만 있었는데 아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뭐 제사야 뭐 우리 때 끝나면은 뭐 다음 때 뭐 하겠어? 라는 생각에 그냥 딸 둘만 낳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알콩달콩 그냥 서로 의지하며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막 그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이 사람이 미쳤나? 아니요. 아니 왜냐면은 자녀가 둘 있는데 말을 못하고 있는데 셋째로 또 낳는다는 거 자체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힘드시고. 생각은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집안이 대가 귀한 집이긴 했어요. 그리고 윗대들도 다 할아버지나 뭐 아버님이나 다들 뭐 아버님은 살아계시지만은 그 윗대에서 다들 일찍 돌아가시고 병 얻어서 일찍 돌아가시고 아무튼 대가 귀한 집이라는 건 알고 결혼은 한 거니까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뭐 딸 둘이 생겼는데 뭐 어쩌겠어요. 이미 이렇게 생겨버린 거를.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내 팔자라니 하고 그냥 그러고 살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는 일리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귀한 집에 왔는데 내가 그 위 조상님들 노하게 만든
법도 했구나. 왜냐면은 며느리로 들어와서 어쨌든 간 아들을 대를 이어야지. 옛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대를 이어야지 그게 할도리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집안 자체가 그런 집이었던 거지. 그런 집이어서 또 애기 아빠도 솔직히 아들을 좀 바라긴 했었거든요. 그래도 쉽게 결정하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셋째도. 쉽게 결정한 건 아니죠. 맞죠. 고민 많이 하셨어요. 고민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더 이상 제가 어디다가 그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고 정말 못할 여태까지 뭐 시댁에 들어가서 여태까지 힘들게 살았는데 뭐 아들 하나 더 낳는다고 뭐 이게 뭐 앞으로 저희 집안이 잘 된다면 앞으로 순탄하게 이렇게 돌아가기만 한다면은 뭐 어떻게 해서도 뭘 하든 하겠다는 의지가 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뭐 큰맘 먹고 셋째 아이를 그쵸.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그게 나 바로 애기 가질래 이게 아니고 네. 이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임신운이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그걸 이렇게 살짝 길을 흘렸는데 확실히 이렇게 앞뒤 이렇게 정황을 보면은 이러려고 내가 임신운이 들어오나 보다. 그때 그랬거든요. 언제 어느 때 임신운이 들어온다 라고는 얘기는 들었었거든. 처음에 왔을 때. 근데 셋째가 또 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탁드리려고 이제 비방이라도 쳐서 어떻게 해서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이제 그때부터 빌기 시작한 거죠. 치성도 드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네.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면 말도 안 되게 큰 금액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큰 금액은 아니죠. 말도 안 되게 너무 적은 금액으로 도와줬다. 그쵸. 적은 금액에 정말 성심성의껏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온 건지는 솔직히 너무 정신없이 살아서 모르겠지만 아 이러려고 내가 여기를 찾아왔나 보다. 너무 힘들어서 뭔가 풀리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치성 들여주고 금은 풀어주고 더 웃긴 거는 너무 신기한 거는 날짜를 받아놓고 아 이렇게 풀어주겠다 이 날짜에 내가 풀어주겠다 하고 날짜를 받아놓고 정말 일주일도 안 돼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생리 날짜에 딱 맞춰서 테스트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딱 생리 날짜 예정일에 딱 그 날짜에 왠지 느낌에 아 내가 너무 많이 먹는 것 같다. 갑자기 내가 너무 많이 먹는데 하고 내일 정도에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는 생각했는데 한 다음 주쯤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라고 하다가 아 그냥 오늘 해보자 찜찜하다 해서 했는데 정말 날짜 받아놓고 한 달도 채 안 걸렸어요. 일주일도 채 안 걸렸어. 깜짝 놀랐어 정말로. 테스트를 해서 그날 딱 확인을 했는데 정말 진한 줄이 두 줄이 쫙쫙 가는 거야. 순식간에. 바로 두 줄 나왔네요. 너무 정말 진하게. 정말 진하게.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병원 화장실에서 나 이거 어떻게 하면서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문자로 저 임신했어요 라고 하고 이제 날짜 받은 날 이제 직장에다가 이제 휴가 신청하고 이제 풀로 가기 직전에 이제 산부인과 가서 정말 임신하는 거 확인하고 사실 확인하고 그러고 이제 풀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갔을 때 며칠 전에 이미 제가 그 큰애 때문에 말문 트이게 하려고 계속 초를 지금 켜놓고 있거든. 3년째 3년 다 돼가도록 말문 좀 트이게 해달라고. 근데 그쪽 부분에 이제 고추
이렇게 막 달려 있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옛날 때 보면은 아들을 낳으면 이제 금 동아줄이라 그러죠. 그 집신에 이렇게 꼭 그걸 까가지고 이제 고추를 이렇게 매달아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들이구나. 응? 그래서 이제 바로 전화해서 아들이다. 응? 해놓고 나서도 저는 이제 떨렸죠. 진짜 아들인가? 그러니까 내신을 믿어야 되지만 얘기를 해놨지만은 괜히 틀릴까봐 하는 그 떨림이 있잖아요. 인간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면서도 이제 할머니 이거 내 눈에 보인 거 내가 내 눈으로 본 화경이 거짓이 아니죠. 진실인 거죠. 진짜 아들이어야 돼요. 딸이면 안 된다. 응? 내가 분명히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딸이면 난 진짜 큰일 난다. 딸이 둘이에요. 이건 아들이어야 된다 하면서 너무 많이 빌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일할 때도 할아버지가 3대 할아버지가 비쳤었어요. 그러면서 산소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뭐 이제 내 산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산소를 갔었었는데 멧돼지가 팠는지 두더지가 팠는지 이제 산소가 이렇게 파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소를 이렇게 다 잡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을 들어갔었어. 응. 그러고 나서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자손을 점지해 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도 풀로 갔을 때 정말 몇 분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은 정말 흔히 말하면 재능기부? 나를 위해서 재능기부를 해주시러 오신 분들이구나. 진짜 뭐 이러는 것도 없고 정말 뭐 내가 능력껏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만 해놓은 것도 없었고 그래서 거의 맨몸으로 정말 도와주세요. 정말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갔는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날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들 빼라고 다들 그러셨거든요. 아들 빼라고 그러시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더 신기한 거는 그날 이제 아기가 태어난 것도 너무 신기했던 게 이제 출산 휴가를 받고 이제 그러니까 아기 낳기 전에 이제 먼저 좀 기도 좀 드리고 이렇게 기도 좀 드리고 아기 순산하게 해달라고 기도 좀 드리고 그러고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왔는데 세상에 그날 이상하게 배가 그냥 그때 당시 장염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잠깐 들려서 설사약이나 받아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세상에는 그때 이제 초하루 인사하러 우리 집에 이제 온 날이었어요. 이미 자궁문이 열려가지고 하마터면 여기서 아기를 낳고 놓은 거죠. 아들을 그러고 나서 이제 나 병원에 도착했어. 근데 아기 지금 나온대. 그러고 이제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요번 추석 때 저는 이제 결혼한 지 9년 내년이면 한 10년 접어드는데 단 한 번도 시할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래도 이제 장손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그날따라 처음으로 시할아버지 영정 사진을 이렇게 걸어 놓으셨는데 세상에 저는 우리 막내 아들 사진이 있는 줄 알았어요. 닮아가지고요?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아기를 이렇게 아기 태어나서부터 이제 계속 키우면서 얘는 대체 누굴 닮았지? 그러니까 눈도 처져 있고 우리 집에 눈 처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도 안 닮았고 아빠도 안 닮았어. 너무 이쁘게 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도 안 닮았고 아빠도 안 닮았고 애기가 너무 잘생겼어. 내가 이제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사진은 그러면서 옆집 아저씨인가? 그러면서 옆집 아저씨 닮았나? 그러면서 농담을 했는데 세상에나 너무 놀려가지고 그 영정 사진 찍고 애기 사진 찍어서 언니한테 보냈어요. 세상에나 이렇게 닮을 수가 있냐고. 시할아버님 닮았구나. 네. 그러니까는 그 언니가 뭐 할아버지가 점지해준다고 했을 때 딱 그 말이 딱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말이. 그러면은 그 변화된 거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좋아졌어요? 임신하자마자 네. 이제 분가 얘기가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도대체 언제 분가하는 거냐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시어머니가 이제 보통은 아니시거든요. 아 이거 괜찮나요 나가도? 이런 말씀하셔도? 안 되죠. 아 모자이크 하니까 뭐. 예, 뭐 그쵸. 모자이크 시어머님이 목소리는 아실 것 같은데. 당연하죠. 모자이크 처리가 그래서 돼야 된다는 거죠. 목소리 들으면 아실 것 같은데. 응. 괜찮나요? 시어머니 보통 아니라고 하셔도? 뭐 이 집안이 저 집안이고 저 집안이 이 집안일 수도 있으니까요. 모든 시어머니가 원래 그렇죠. 예, 시어머니 다들 있으시잖아요. 원래 신자가 보통 며느리들 시어머니가 다들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시어머니가 그래서 보통이 아니었는데. 보통이 아니셔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9년 동안. 네. 근데 정말 임신하고 얼마 안 돼서 분가 얘기가 나왔어요. 너네 나가 살아라. 설마 집도 해준다고? 아니요. 아까 집은 정말 얘기 들어보면 정말 매직? 마블이? 네, 정말 마법이었어요. 왜냐면은 정말 우리가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래서 신랑이 어머님이 나가라고 하는데 돈도 없고 우리 어떡하냐. 그래서 애기 신랑이 뭐 사글세라도 뭐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 뭐 분명히 번복은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막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뭐 다둥이 전세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막 계속 거기 파고들어 보니까 알고 보니까 저희 회사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기숙사? 아니 저희 그 회사 네. 거래은행에서만 네. 다둥이 전세 대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3명이면은 전세도 그쵸? 주고. 전세를 말도 안 되는 이자예요. 2%란 이자는 있을 수가 없는 이자래요. 그쵸. 얘기 들어보니까는 하다못해 월세를 산다 해도 그거보다 더 많이 돈을 지불을 해야지 살 수 있는 금액인 거죠. 한 달에 뭐 20만 원도 채 안 되는 금액에 그게 그래서 이제 승인만 나면은 이제 평탄대로인데 그래서 전화해서 이제 거래은행에 전화해서 아 이런 대출이 있다던데 괜찮겠냐. 나는 이제 조건이 이렇게 썩 좋지만은 않다. 신랑이 신불인 상태고 그렇다. 그러니까는 뭐 굳이 전에 전세 대출 해가지고 연체만 없으면 가능해요. 뭐 1억까지도 아마 가능할 것 같대요. 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도. 그래서 어머 이거 웬일이지? 세상에나 얘가 복덩이긴 복덩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혹시라도 승인이 거절이 될까봐 이제 서류랑 서류를 다 집어넣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이제 일사천리로 해결이 된 거죠. 집까지 다 이제 계약까지 다 끝나고 대출 승인까지 다 떨어지고. 됐어요? 됐죠. 이사하신 거예요 지금? 네. 애기 만삭 때 이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집이 있으면은 안에 이제 살림살이들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네. 살림살이 사는 게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아 이건 또 어떡할 거냐. 그렇지 이건 또 어디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애기 아빠 이제 이름으로 대출을 알아보니 역시나 신불이기 때문에 다 막혀 있는 상태고 또 이걸 또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시어머니가 원래 그렇게 딱 1,000원 한 장 안 쓰시는 분인데 1,000원 한 장 안 쓰시고 딱 본인 이제
손해 날 것 같다 싶으면 절대 이제 딱 선을 딱 그어놓고서는 너는 너, 나는 나. 딱 이러는 분인데 너네 나가는데 이렇게 살림살이 사는데 어느 정도 들 것 같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애기 아빠한테. 적어도 한 5, 600은 들지 않을까? 5, 600, 700까지는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 그럼 그건 내가 해주마. 그러니까 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뭐 임신한 몸으로 며느리를 쫓아내니 이제 식구들한테 아무래도 이제 구설수에 오르겠죠. 구설수에 오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어쨌든 간 해주시긴 해주셨어요. 또 어머니 친정- 마음이라 그래. 아 그렇구나. 그러다가 또 친정 어머니도 그렇게 반대를 했거든요. 셋째 갖는 거를. 근데 또 막상 또 이제 분가하고 나간다고 하니까 내가 농은 해주마. 너네 필요한 장롱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해주마. 라고 해서 거기까지 또 해결됐어. 이렇게 1,000원 한 장 안 들고 이렇게 거기까지 또 해결됐단 말이에요. 모아놓은 돈이 좋겠네요. 없으니까. 대출로 전세하시고 응. 살림살이는 다 예, 시어머니 다 해주시고. 시어머니 해주시고 친정어머니 또 해주시고 됐네. 또 이제 다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옮기려면 또 저희 네 식구가 살았잖아요. 네 식구가 살았는데 저희 애들 집만 한 1톤 정도 나와요. 1톤 트럭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사 이거- 비용은 그래도 하셔야죠. 그쵸. 근데 그 돈도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저희는 솔직히. 그건 누가 해줘야죠.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또 어떡하냐. 그랬더니 또 아기가 또 그때쯤 돼서 이제 성별이 이제 나오잖아요. 또 아들이 뱃속에 있으니까 또 신랑도 너무너무 틀려진 거예요. 거기 이후로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네. 여태까지 고생했다. 대출받고 승인받고 뭐 서류 뭐 제출하고 뭐 여기까지 정말 고생 많았으니까 앞으로 마지막 일은 자기가 정리를 다 하마. 그래야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돈이 없으니까 어디서 뭐 순술에 뭐 여기저기서 막 빌려와가지고 이제 하루 이틀 매일 쉬는 날마다 짐을 옮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 됐죠. 세면집으로. 맨날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다가 이제 좀 사람이 됐죠. 그것도 그날 이제 언니가 도와준 그 날 이후부터 사람이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래서 이삿짐 다 옮겨놓고 청소까지 입주 청소까지 다 꺼내놓은 거예요. 본인이 혼자서 한 2주 가까이를 열흘 가까이를 한 번이면 더 옮겨질 거를 본인이 그 겨울에 바람 막 불고 막 하는데 집은 가까웠으니까 그 근처였으니까 애기들 뭐 학교도 다녀야 되고 제 직장도 있고 해서 그 근처로 이제 집을 얻었는데 매일 아침에 퇴근하거든요. 저희 신랑이 아침에 퇴근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일하는 중에 본인은 이제 잠을 안 자고 밤새 일하고 와가지고 짐을 옮긴 거죠. 열흘 동안에 2주 동안에 그리고 입주 청소까지 이제 마지막 날 청소 다 끝났다고 이제 구경 와도 돼. 그래서 가봤더니 세상에 너무 깨끗한 거예요. 곰팡이 하나 없이 아기가 살아야 될 집이니까 본인이 너무 신경을 쓴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기를 딱 낳게 됐는데 그래서 또 앞으로 또 아기 셋인데 이제 신랑이 버는 돈하고 제가 버는 돈하고 솔직히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요. 생활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매달 어디선가 뭔가 돈이 들어와. 그래요? 예. 생각지도 않은 돈들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러니까 웬만큼 메꿔지게끔
웬만큼 메꿔지게끔 살게끔. 신기하네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고마운 게 언니라고 지금 요새는 이제 언니라고 불러요. 제가 언니가 없거든요. 남동생 이제 이복 동생 하나만 있고 그래서 이제 언니라고 부르는데 제가 언니가 없으니까 기댈 데가 없는 거죠. 동성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남동생도. 그렇죠. 그래서 항상 무슨 일 있으면 직장에서 힘든 일 있거나 뭐 애기 아빠도 뭔가 또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애들이 또 힘들거나 하면은 항상 와가지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여기 꼭 들리거든요. 기도도 드리고 이제 언니랑 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만나고 그쵸. 나서 인연대보는 되게 잘 되셨네요. 그쵸. 뭔가- 인연이 되고 네. 너무 잘 돼서 네. 지금 진짜 언니처럼 밖에서 이제 쇼핑도 같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 언니가 이렇게 항상 느끼는 거지만 보면은 이렇게 겉으로는 되게 강하지만은 힘든 사람 보면은 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항상 안타까워했고 제가 많이 힘들 때 안타까워했고 그리고 뭔가 일이 안 풀린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 비방이라도 쳐주려고 왜냐면 이제 집에 이사 들어갈 때도 제가 그러니까 굳이 보통 이렇게 그냥 뭐 한마디만 해도 이렇게 솔직히 복비는 다 올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비는 올려놔야 되는데 제 사정을 아니까 힘든 사정을 아니까 그냥 이쪽으로 가면 잘 될 거야 저쪽으로 가면 잘 될 거야 이사 들어갈 때도 이거 조심하고 들어가 항상 몸 조심하고 홀몸 아니니까 잘 먹고 항상 언니처럼 항상 이렇게 챙겨주셨거든요. 하다못해 뭐 애기 옷부터 시작해서 뭐 애들 필요한 거 또 이렇게 손수 마련해 주시고 이런 거 필요하더라 하면서 항상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래서 항상 이 언니 아니었으면 나 지금쯤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나 진짜 정말 옥상에 올라가 있었을 것 같아 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기댔죠. 어떻게 보면 엄마보다 더 많이 기댔던 것 같아요. 끝으로 감사의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늘 감사하죠. 감사라기보다는 늘 감사하고 뭐 이거 아마 앞으로 우리 뭐 이렇게 하자. 앞으로 아마 언니가 할머니 돼서 돌아가실 때까지는 아마 쭉 모르죠. 가는데 순서 없는데. 그쵸. 시점을 먼저 가시. 그렇죠. 근데 몇 살 차이 안 나시지 않아요? 한 살 차이. 한 살 차이예요? 아. 그래서 제가 언니처럼 제가 늘 외로웠거든요. 제가 항상 그러니까 집에서도 장녀고 하다 보니까는 항상 어깨가 무거웠고 어디다 기댈 데도 없었고 또 엄마 아빠도 이제 재혼을 하셔가지고 그냥 혼자 속 끓이는 일도 많았고 그런 것들 다 이제 언니한테 이제 털어놓고 너 왜 이렇게 감동적이게 얘기해? 눈물 나죠. 근데 정말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사실은 이렇게 나한테 진실되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면 항상 오면은 애들 픽업하러 가기 바쁘니 정신이 없으니까 애가 셋이다 보니까 요새는 더 있고 싶은데 서로 막 더 있고 싶은데 벌써 가? 이러면서 언니 나 더 있고 싶은데 어떡하지? 1, 2, 3 다 데리러 가야 되는데 1, 2, 3 다 아파. 그러면서 그래. 그래서 항상 뭔지 아쉬워하면서 항상 가거든요. 다음엔 좀 더 오래 있도록 할게 언니. 그래서 항상 그러는데 언니가 울어요. 그러니까 속내 깊은 얘기를 항상 시간 관계상 다 못했거든요. 나 여기 앞에 퀴즈 그렇다고 언니가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술 핑계로 이제 만나서 저녁에 이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언니도 항상 저녁 되면은
바쁘신 분이라 그쵸. 아무래도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지친 상태라 네. 저도 이제 집에 1, 2, 3가 되고 나서부터 전화 통화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어. 아, 이게 신금을 울리세요. 보통 신도분들이 우는데 선생님이 우시네. 아니 그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이 점집으로 올 때는 대부분이 다 밑바닥일 때 와요. 잘 돼서 오시는 분들 거진 없어. 그쵸. 그럼 거진 다 대부분이 자기가 편안해지면은 다 발길을 끊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와서 이제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까지 옆에서 직접 들으니까 갑자기 아니 그러면서 항상 늘 생각하는 거는 아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 정말 1년에 한 번씩 치성을 올려야 되겠다. 어? 치성을 치르고 치성을 하고 궁 풀고 나서 너무너무 잘 되고 너무너무 옆에서 도와주셨으니까는 내가 이제 진짜 먹고 살만해지면 애들 크고 그때 정말 이제 1년에 한 번씩 꼭 치성을 드려야 되겠다.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진짜 적금을 부어서라도 어떻게든 치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늘. 그래서 이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언니한테 전화하고 약간 그때 이제 금은 풀로 갔을 때도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언니처럼 앞으로도 기대는 게 좋겠다. 외로워서 어떻게 살았냐 라고 하는데 정말 외로웠거든요. 기댈 데가 없었으니까. 이제 기댈 데가 생겼으니까